자유한국당은 이제 지금 이 시간쯤 이제 종로 사직공원에서 집회를 연다고 하는데요. 최진봉 교수님 보실 때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청문회 과연 어떻게 될까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 뭐 가능성도 있고 열릴 가능성도 있고 못 열릴 가능성도 있는데 저는 열려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네. 이유는 사실은 이제 그 증인들을 채택을 하는 게 5일 전에 채택을 해서 송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출석해 달라고. 그런데 그 기간이 어제였습니다. 네. 시간이 지나버렸죠. 그 합의를 못 해가지고. 그 증인 없는 청문회가 되는 거죠? 될 수 있고 또 이제 이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증인을 만약에 5일 전에 보내면 강제적으로 좀 데려올 수도 있고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근데 5일이 지나버리면 네. 그걸 강제화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증인이 자발적으로 온다면 올 수는 있겠죠, 만약에. 그건 이제 그 증인이 개인적으로 오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오는 거고. 증인이 자발적으로 올까요? 그러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없을 수도 있죠, 증인이. 네.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합의가 안 돼서 증인의 출석 문제는 그건 이제 증인, 만약에 합의를 해서 채택을 하더라도 그 증인 개개인이 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출석률이 낮을 가능성은 있어요, 충분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그런 상황에서 청문회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고요. 근데 주말 사이에, 오늘 내일 사이에 만약에 이제 여야가 만나서 만약에 그래도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네. 어느 정도 증인을 합의를 하면 뭐 합의를 한 사람에 대해서 나올 수 있도록 뭐 여야에서 좀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요. 만약 합의가 된다고 하면, 합의가 안 된다고 하면 이제 증인 없이 청문회가 열릴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아예 청문회가 못 열릴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직 뭐 야당 측에서는 조국 후보자 청문회에 관련돼서 보이콧을 하겠다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는데요. 이 청문회 논의를 위한 회의가 어제 열렸는데요. 굉장히 짧게 이 개최를 하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어제 국회 모습 잠시 보시죠. 국제사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 가족 증인의 채택은 매우 비인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인사청문회의 진행을 가로막은 자유한국당의 전적인 책임입니다. 가짜 청문회 말고 진짜 청문회를 열게 해주십시오. 청문회 일정은 증인 출석 요구서가 송달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수년하여 정하면 됩니다. 네, 좀처럼 조 후보자 가족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이현정 의원이 보실 때 이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도대체 어느 쪽이 좀 더 너무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청문회, 일단 인사청문회라고 이야기하면 후보자에 대한 전반적인 검증을 하는 장소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꽤 오랫동안 이제 이런 청문회를 진행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증인도 사실은 많이 광범위하게 출석을 시켜서 네. 하고 또 사전조사도 치밀하게 하죠. 사실 우리 같은 경우도 지금 예전에 우리 청문회를 보면 가족들이 증인에 출석했던 경우가 이제 예전에 김황식 전 총리 같은 경우 네. 누님이 한번 나오셨고요. 김태우 전 총리도 마찬가지로 가족분들이 나오셨고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여당에 주장하듯이 그냥 얼굴 보려고 증인을 내보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모든 의혹은 가족과 관련된 것들이 줄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상당히 이제 특이한 현상이 뭐냐면 이번에 어떤 여러 가지 빚어진 문제가 웅동학원 문제나 사모펀드 문제나 딸 입학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주요 제기된 의혹들을 보면 대부분 다 가족들이 다 직접적으로 연결된 문제입니다. 예. 자, 그 연결된 문제에서 조국 후보자가 어떠한 연결고리가 있느냐 이걸 이제 이번 청문회가 밝혀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조국 후보자가 직접적으로 연결된 거는 그렇게 크게 들어들이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어차피 가족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뭐 어떤 하나의 가족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조국 후보자가 웅동학원 같은 경우는 이사를 했었고 뭐 딸 같은 경우는 직접 직계 가족이기 때문에 또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궁금한 것이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어떤 여당에서는 지금 비인간적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사실 아무런 상관없이 가족들을 데리고 나오면 사실은 비인간적이죠. 그건 뭐 정말 창피주기의 그 어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인데 의혹제기가 계속됐기 때문에요. 문제는 사실은 이 청문회가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만큼 제대로 되고 제대로 어떤 본인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조 후보자가 청문회 때 모든 걸 이야기를 하겠다, 모든 걸 밝히겠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본인이 나와서 그건 내가 안에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사실은 진실을 규명 자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 보니까 청문회도 이틀 동안으로 날짜를 더 늘렸고 그렇다면 당연히 가족들이 나와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좀 증언을 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죠.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여당에서는 가족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결국은 조국 후보자가 나와서 그거는 잘 모르겠다고 해버리면 넘어가 버리면 이 청문회는 결국은
통과하려로 끝나지 않겠는가? 이게 이제 야당이 가진 고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네. 나중에 야당이 받을 수 있는 비난은 제가 볼 땐 상당할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비춰본다면 이번 청문회는 가장 핵심인 사실은 가족이 나오지 않으면 이 청문회 과연 제대로 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여전히 듭니다. 네. 최 교수님. 네. 가족까지는 청문회에 불러서 해야 되냐?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족이 정말 저는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가족이 누가 됐든 그 사람이 나오지 않으면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렇게 한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예를 들어 두 가지 이제 청문회법 16조에 보면 친족 같은 경우에 나와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나와서 가족이 얘기하면서 친족 같은 경우에 뭐 모릅니다. 아니요. 이래도 뭐라고 얘기할 수 호통은 치겠죠. 야당 의원들이. 그럼 실체적 진실을 과연 밝히는 데 도움이 될 거냐. 이게 첫 번째 저는 의문이고 네. 두 번째는 딸 문제 같은 걸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딸 문제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실제적으로 누구를 불러서 물어봐야 되냐면 교수들을 불러서 물어봐야 돼요. 아니 그거를 조국 후보자나 아니면 부인이 뭐 압력을 가했거나 아니면 연락을 했거나 이건 그 사람들이 알지. 직접 가족을 안 불러도 되는 문제이긴 그런 해요. 문제죠, 제 말은. 그래서 제가 아까도 전제를 깔아드렸잖아요. 정말 이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알 수 없는 진실, 그걸 해명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 사람이 누가 됐든 그 사람은 불러야 되는 상황이 되지만 네. 실제적으로 딸이나 뭐 부인을 불러가지고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 그분을 굳이 부르는 것은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망신주기 아니냐. 또 조국 후보자한테 얼마나 심적으로 이제 부담을 줘서 스스로 사퇴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시 만나서 회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야가 이 문제를 놓고 정말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안 나오면 이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만 만약에 가족이 필요하다면 그게 가족이 어느 정도 범위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만 불러내면 되지. 딸 같은 경우는 저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나오는 것이. 그냥 나와서 그분 뭐 모릅니다. 자기는 모를 수도 있잖아요. 충분히.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서 불리한 또 증언을 안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예. 청문회법 제가 16조에 그렇게 돼 있다고 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합의를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어제 회의에서 김도부 의원이 뭐 개의합니다. 사내 선포합니다. 46초 만에 끝내버렸잖아요. 회의를. 네. 저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뭐 물론 논란이 될 수 있고 또 논쟁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어쨌든 국회는 만나서 문제를 풀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문회라고 하는 것은 국회법에 정해져 있고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들이 조국 후보자의 해명을 들어보고 싶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기회마저도 안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만나서 대화하고 얘기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필요한 사람이라는 게 합의가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좀 곤란할 것 같아요. 보이콧을 할 수도 없고 증인 없는 청문회를 진행하자니 뭐 맹탕 청문회가 될 것 같고요. 어떻게 해야 그렇죠. 됩니까? 이게 지금 청문회라는 게 지금 여야 간에 있어서 정말 이 청문회를 하는 게 좋으냐 안 하는 게 좋으냐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그냥 첨예하게 갈려져 있어요. 네. 지금 야당 같은 경우도 이제 딜레마가 뭐냐 하면 결국 이제 청문회를 연다고 하더라도 그 청문회에서 뭔가 새로운 어떤 중요한 사항들이 나오지 않으면 굉장히 야당한테 오히려 비난이 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 아시겠지만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마지막 그 밤에 새로운 어떤 테이프가 나오면 영상, 이 녹음 테이프가 나오면서 사실 청문회가 굉장히 반전이 한번 됐지 않습니까? 이번도 마찬가지로 사실 그동안 나왔던 의혹들이 쭉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의혹들을 사실 청문회에서 뭔가 야당은 한 방이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려면 뭔가 증거가 확보가 돼야 되고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증인들이 나와야지만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어떤 발언의 차이점 네. 이 지점을 파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모든 진술이라는 게 사실 진술이 하면 할수록 바뀔 수가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진실에 점점 접근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뭐 친족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어떤 서로 간의 이야기가 다르면 그 지점을 파고 들어가서 뭔가 어떤 진상규명을 할 수가 있는데 네. 만약에 아무도 안 나와버리고 조 후보자가 본인한테 그냥 발언 기회만 줘버리면 예. 사실은 야당 입장에서는 왜 청문회를 했냐라는 이틀 비난이 할 필요도 있을 수 없을 있어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조 후보자 같은 경우도 그냥 계속 논쟁적인 주제만 던져버리면 돼요. 또 여당도 있기 때문에 여당에서도 그에 반박하는 걸 해버리고 또 이게 뭐 항상 보시겠지만 청문회라는 게 또 의사진행 발언 통해서 여야 간에 뭐 정쟁으로 붙어버리고 뭐 이래버리면 국민 입장에서는 별게 없네? 이런 반응을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하다. 그 보이콧을 하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속내가 솔직히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회의 때도 보면 일부에서 이럴 바에 차라리 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지금 검찰이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검찰이 모든 자료를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러는 상황에서 야당이 지금 새로운 자료를 입수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찰 수사에 그냥 넘겨버리고 네. 오히려 이 부분을 그냥 야당 청문회 안 해버리면 네. 그 책임은 어떤 면에서 보면
청와대와 여당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게 야당의 또 한 번의 계산이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청문회는 야당 입장에서도 반드시 열어야 된다라는 당위성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당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 청문회를 열어서 만약에 여기서 뭔가 이상한 상황이 나와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새로운 증거들이 나와버리면 그때 또 이 되돌릴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면을 본다면 여야 간에는 이 청문회를 개최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간에 가지고 있는 이득이 조금씩은 있다고 봐야죠. 네. 지금 이제 현재 청와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강기정 정무수석의 말을 통해서 파악해 볼 수 있는 듯한데요.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조국 후보자에게 소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정치 공세로 낙마를 시키고자 하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대단히 유감입니다. 국회는 약속한 일정대로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반드시 열어 국회법을 준수하길 촉구하는 바입니다. 네, 강기정 정무수석이 대단히 유감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조 후보자와 관련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피의사실 유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거든요. 최진봉 교수님 보실 때 이거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아마 청와대 지금 정무수석의 말이나 여당의 입장을 보면 아마 예. 이런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제 압수수색하고 나서 PC에서 하나의 문서가 발견돼 예. 그게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잖아요. 그걸 이제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혹시나 검찰이 이거 흘린 게 아닌가. 검찰은 예. 오늘 아침에도 공식 이 해명을 했는데 그렇죠. 전혀 관계가 없다고 얘기를 그러니까 몰라요 이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입수가 됐는지는 사실 검찰이 한 건지 아니면 뭐 기자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구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제 수사 중인 내용에 대해서 뭔가 자료들이 나와서 그것이 여론에 부정적 네. 영향을 미치는 네.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려를 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당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그런 사실이 하나가 나오면 사실이 이게 진실이든 아니든 수사가 완전히 마무리되기 전에 이런 네. 하나의 어떤 정보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잖아요. 네. 그걸 차단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마치 이게 사실인 것처럼 인식될 수 있거든요. 뭔가 자료를 찾았는데 이게 어떻게 입수가 됐는지 또 정말 전후 맥락은 뭔지 이런 부분들을 다 따져서 설명이 돼야 되는데 단순히 문서 하나에 마치 그 병원장이라는 사람이 압력을 가한 것처럼 보이는 문구가 있어서 그 문구에 대해서 이제 자극적인 내용이다 보니 이 부분에서 더 이상 이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기를 어떤 바라는 마음도 포함된 상태에서 그런 말을 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저 발언을 보면 사실 이제 검찰은 검찰 수사를 나름대로 잘 하면 되는 거예요. 명확하게.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청와대 정무수석이라는 이 직에 있는 분이 검찰에 대해서 너의 이런 이 혐의 유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해라. 너희 스스로 수사를 해라. 그 말을 받아들이는 검찰 입장에서 굉장히 이게 불편할 수밖에 없고 의식할 수밖에 없는 발언 아닙니까? 만약에 이제 그렇게 전제를 하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과연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예. 좀 조국 후보자에서 이렇게 20군데 이상의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할 거라고 아무도 예상을 못했어요. 여당도 예상을 못했고 심지어 청와대도 제가 볼 때는 나중에 보고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렇다고 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무수석 이런 얘기 했다고 거기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영향을 받아가지고 태도를 바꾸거나 이럴 거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당이나 청와대 입장에 우려를 표명하는 것은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주의돼야 된다. 이건 여야를 떠나서 누구든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수사 중인 사안에서 어떤 내용이 흘러나와서 그것이 뭔가 공식적인 수사 발표가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흘러나오게 되면 이게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주의해달라고 하는 경고성 메시지지만 검찰은 원칙대로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원래 스타일 자체가 그렇고 지금까지 해온 여러 가지 태도들을 보면 이런 말 때문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여기에 흔들리고 이럴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사실 좀 오해의 여지는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강수석이 어제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처벌하라는 SNS에 그렇죠. 예. 좋아요를 이렇게 푹 하고 눌렀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좋아요라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저는 사실 아직까지 한 번도 저 좋아요를 눌러본 적이 없긴 한데. 동의를 하게 되면 좋아요를 누르게 돼요. 아, 그런가요? 예. 네. 근데 강수석은 좀 다르게 얘기한 것 같아요, 이현정 의원님. 글쎄 참 저는 강수석이 지금 본인이 맡은 역할이 뭔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지 저는 솔직히 좀 의문스럽습니다. 야당 의원, 국회의원 때야 저렇게 누를 수 있죠. 네. 자, 그러면 정무수석은 일단 대통령의 참모입니다. 그리고 또 이 소통을 주로 하는 어떤 역할을 맡고 있어요.
자, 그런 역할 맡고 계신 분이 지금 불과 얼마 전에 지금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부터 임명장을 받고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야를 가리지 않고 청와대든 뭐든 철저히 수사를 하고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럼 지금 윤 총장은 지금 그 지시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근데 그 어떤 수행하고 있는 검찰총장을 향해서 검찰이 수사기밀에 대해서 이게 뭐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니 거기에 좋아요라고 지금 눌렀단 말이죠. 자, 우리가 이 SNS가 일반화된 사회에서는 좋아요로 누른 거는 동의의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정무수석이라는 사람이 그걸 좋아요로 누른 걸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검찰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수사에 대한 간섭과 압박으로 느끼지 않겠습니까? 느낄 수 있겠죠. 그러면 저런 식의 어떤 저는 무책임한 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이게 지금 본인들이 항상 이야기했잖아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검찰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왜 청와대가 지금 수사 중인 상황에 대해서 저런 식의 의사를 표현하는가라는 부분들. 그리고 검찰이 만약에 청와대에 저런 의사표시를 하면 당연히 대통령의 뜻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네. 또 그렇다면 지금 청와대가 저런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현재 수사 중인 상황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은가 저는 우려를 표하고 싶습니다. 네. 네, 지금 조 후보자와 관련해서 이 일명 조국 구하기에 나선 분들이 계시는데요. 뭐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 그리고 이재명 경기지사까지 이렇게 나섰는데요. 사실 이제 또 이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을 놓고서 20대 대학생들이 화가 난 듯한 발언들이 있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뒤에서 자유한국당 패거리들의 성길이 어른어른하는 그런 거라고 봐요. 지금 조국 욕한다고 해서 대통령 비난한다고 해서 누가 불이익을 줘요? 근데 왜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들 그렇게 집회를 하는 거예요? 거기 물반고기반이에요. 왜냐하면 진짜 순수하게 집회하러 나온 대학생이 많은지 얼마나 모이나 구경하러 온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이 많은지는 아무도 알 수 없죠. 네, 최재문 교수님. 예.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을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뭐,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장의 개인적인 생각이시니까, 네. 그거는 뭐 그렇게 뭐 저는 생각하고요. 일단 대학생들 전체는 그렇지 않다고 저는 봐요. 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총학생회에서 주최해서 나온 사람들이 정말 이제 본인의 생각에서 분노해서 나온 분도 있고, 대체적으로 이제 대학생들이 나와서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뭐 조국 스탑 이런 얘기가 많았지만 요즘은 진실 규명이에요. 대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 실망하고 좌절하고 상대적 박탈감 느끼는 그 청년들의 마음은 우리가 충분히 공감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네. 조국 후보자도 그 부분에서는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뭐 본인도 사과를 했고 유감을 표명했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또 질책을 달겨받겠다고 얘기했으니까 이 부분은 대학생들이 느끼고 청년들이 느끼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당연히 그 상황이라면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다만 이제 아쉬운 것은 한 가지 제가 꼭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이제 서울대 그 학생회 집회에서 마지막에 우리 이제 전 자유한국당 대변인이 나와서 발언한 거 이거는 조금 잘못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우리 학생들이 다음번에 하실 때는 꼭 이걸 주의하셔야 된다. 왜냐면 정말 순수하게 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정치인이 나와서 한마디 해버리면 그 전체 모임의 순수성이 의심을 받게 돼요. 그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어쨌든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가면서 본인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하는 거 그건 저는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청년들의 마음과 아픔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유시민 이사장한테 뭐 오버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다. 또 뭐 문자 폭탄을 받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도 조 후보자의 딸이 직접 나서야 된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굉장히 뭐 동변상련 뭐 그런 부분이 어떻겠죠? 뭐 문준용 씨도 뭐 성인이니까 자기 의사를 표명할 수가 있겠죠. 조국 딸도 뭐 지금 28살 네. 뭐 이렇게 되는 걸로 알려져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문준용 씨, 근데 문준용 씨가 대통령 아들이라는 특수 신분이지 않습니까? 자칫 이 어떤 문준용 씨의 개인 의견이 대통령의 뜻으로 오해될 수가 있는 그런 또 가능성도 있고 네. 또 저는 그 내용에서 보면 부당하다. 지금 조국 후보의 딸이 받고 있는 것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자, 근데 지금 우리 모든 언론과 이 어떤 지적하는 문제가 과연 부당한 지적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과연 그럼 저 서울대, 고려대, 부산대 학생들이 저렇게 시위하는 것 자체가 부당한 그런 상황에서 저렇게 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지금 학생들이 분노하고 있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자, 특권을 가진 사람이 그 딸이 사실은 어떤 특혜를 받아서 대학을 입학을 하고 또 장학금을 갖다가 그렇게 과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연속적으로 받는 이 어떤 현실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 사실에서 본인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상황에서 부당하다, 목소리를 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타당한지 모르겠고, 저는 유시민 이사장도 그렇습니다. 과거 뭐 학생운동 다 하신 분들인데 그때 데모할 때 어른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 물정 모르는 대학생들이 저렇게 날뛰고 있다라고 그런 비난을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자신이 그 대학생들한테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대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저렇게 공감 능력이 없는가라는 문제를 지적할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정말 독재 정권을 타도하고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도 유시민 이사장도 있었잖아요. 네. 지금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당한 상황을 뭔가 공정한 사회로 바꾸기 위해서 본인들의 어떤 불이익을 감수하며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정치 집회가 안 되기 위해서 신분증도 확인하고 졸업증명서 띄워라 그러고 최소한의 정말 그런 노력들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학생들을 향해서 저런 식의 이야기를 왜 마스크를 쓰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보면 정말 학생들 입장에서는 저렇게 공감 능력이 없을까라는 그런 비난을 가는 것이고, 제가 언론 입장에서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언론이 보면 조국 후보자를 뭔가 어떤 시기에서 기자들이 분기탱천해 있다. 그래서 기사를 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저는 참 정말 어떻게 표현하지만 정말 모욕감을 느낍니다. 자, 그 기자들이 조국 후보자가 부러워서 나는 저렇게 돈도 없고 좋은 아버지가 없어서 자, 그래서 시기심 때문에 지금 그렇게 기사를 쓰고 밤낮 없이 지금 이걸 보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지금 유시민 이사장이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참 저런 모습을 보면 어떻게 자신들이 기득권을 가졌다고 자신들이 예전에 했던 것을 저렇게 잊어버릴 수가 있는지 한심할 따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 후보자 청문회 과연 다음 주에 열릴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